오늘 내용은 특히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해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볼 부분은 인간관계론의 네 번째 챕터인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입니다. 저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특히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그 첫 번째, 내 생각이 아니라 그의 생각인 것처럼 하라. 우리는 강요된 의견보다 스스로 생각해낸 의견을 더 신뢰하죠. 여기 아돌프 셀츠라는 자동차 쇼룸의 영업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사기가 뚝 떨어진 세일즈맨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했을까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탁달해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회의를 소집해 영업 직원들에게 원하는 것을 해줄 테니 뭐든 얘기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근무 시간부터 팀워크, 솔선수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요구와 희망사항에 대해 의논하자 그것이 곧 새로운 영감과 동기부여가 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습니다. 누구든 명령을 받는다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고 느껴야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점은 세일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진 웨스는 스타일리스트에게 스튜디오 디자인을 파는 일을 했는데요. 뉴욕의 한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는 3년 동안이나 웨슨에게 퇴짜를 놓았습니다. 웨스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마음먹고 완성된 것이 아닌 미완의 디자인 스케치 몇 점을 그 스타일리스트에게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죠. 얼마 후 그 고객의 사무실에 다시 들른 웨스는 고객의 아이디어에 따라 스케치를 완성했고 디자인을 모두 팔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팔려고만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고객의 아이디어를 물어보자 고객은 존중감과 동시에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선 것이죠. 웨스는 말합니다. 제가 판 게 아닙니다. 그가 샀습니다. 네, 그렇죠. 아이디어가 내 것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두 번째, 비난의 자리에 이해를 둬라. 저자는 말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전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기억하라. 그러니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우리는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하면 곧바로 지적하거나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쓸데없이 화를 내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 행동의 원인에 관심을 가지면 결과도 공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샘은 아내가 잔디밭을 가꾸는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쓴다며 불평하곤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 아내에게 한마디라도 하는 날에는 이내 다툼이 벌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샘은 아내가 왜 그렇게 잔디밭에 집착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그저 잔디밭 가꾸는 일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생기자 샘은 가끔 아내와 함께 나가 잔디밭을 가꾸게 되었고 이후로 부부 사이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속마음으로 들어오도록 하라.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세 번째, 설득의 비결은 공감에 있다. 간혹 고집불통에 말이 통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립하기보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차라리 불쌍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동정과 공감에 굶주려 있는데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공감을 보이면 여러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한 방송에서 작은 아씨들의 작가인 루이자 메이 엘코트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녀가 사는 곳을 잘못 말했습니다.
이 일로 수많은 비난 편지를 받게 되었죠. 요즘으로 치면 악플 세례를 받은 셈입니다. 저자는 연일 계속되는 비난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해보기로 하고 가장 크게 분통을 터뜨렸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했죠. 그러자 그 부인도 스스로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 저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감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으면 생각보다 쉽게 마음이 누그러지고 설득이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상대에게 조금의 이해와 공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상황이 최악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네 번째, 상대방을 드높여라. 피어폰트 모건은 인간의 행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고 또 하나는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진짜 이유는 본인만 아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럴듯한 이유, 즉 보다 고상한 동기에 호소해야 합니다. 파렐이라는 임대업자는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보다 일찍 나가겠다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물론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법대로 하겠다며 소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입자 부부에게 당신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임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이사에 대해 고민해보라고 했죠. 이번에도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얼마 후 그 세입자는 계약 기간까지 살겠다고 했고 임대료도 지불했습니다. 명예를 지키는 쪽을 택한 것이죠. 요즘은 유독 소송 같은 법적 다툼이 많은 시대인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 보다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다섯 번째, 쇼맨십을 발휘하라. 현재 우리 사회는 여러 면에서 극적인 효과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실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상대의 관심을 이끌어낼 내용, 즉 쇼맨십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보인톤이라는 사람은 유명 화장품 회사로부터 시장 조사를 의뢰받았는데요. 고객과 첫 만남에서 방대한 자료를 들고 가 여러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사실상 논쟁만 벌이다 미팅이 끝나버렸죠. 그는 좀 더 극적인 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경쟁사 제품 32개를 가져가 테이블 위에 쏟아놓았습니다. 벽마다 조사 결과를 적은 꼬리표를 붙여놓았죠. 그랬더니 고객은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읽어보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팅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걸 얘기하더라도 약간의 쇼맨십을 통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듯 쇼맨십은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는 향신료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마지막 여섯 번째,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켜라. 찰스 슈왑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공장 중에 유독 실적이 저조한 곳이 있었는데요. 공장장에 따르면 직원들이 태만하게 일하는 것이 그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슈왑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분필을 하나 달라고 해 바닥에 6이라는 숫자를 크게 써놓고는 가버렸습니다. 그 숫자는 주간 근무조가 시행한 용해 작업 횟수였습니다. 그날 밤 야간 근무조가 출근해 바닥에 적힌 숫자를 보고 의아해하다 사장님이 써놓고 간 주간 근무조 용해 작업 횟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날 슈왑이 다시 공장에 나가보니 야간 근무조가 바닥에 숫자를 7로 바꾸어 놓았죠. 이렇게 주야간 근무조가 경쟁이 붙으면서 바닥의 숫자는 1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슈왑은 직원들을 위협하지도 구슬리지도 않고 그저 그들의 경쟁심과 도전정신을 자극함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도전정신은 남보다 뛰어나려는 욕구,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행동과학자 프레드릭 헤르츠버그는 동기부여의 가장 큰 요인은 이 일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일 자체이며 남보다 성공하겠다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도전하고 성공을 이루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6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첫째, 상대방의 생각인 것처럼 하라.
둘째, 비난보다는 이해해보라. 셋째, 공감을 통해 설득하라. 넷째, 상대방을 드높여라. 다섯째, 쇼맨십을 발휘하라. 여섯째,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켜라. 이렇게 되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해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